중국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어제 나온 첫 확진자와 가까이에서 접촉한 3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3명은 우한 폐렴이 아닌 걸로 나와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국 여성과 밀접 접촉 대상자는 모두 44명입니다. 확진 환자와 함께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공항 직원 등입니다. 승객은 확진 환자가 앉았던 좌석열을 더해 앞뒤 3열까지 포함됐습니다. 확진 환자 일행 5명도 모두 여기 앉았습니다. 현재 접촉자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나머지 35명은 하루 3번씩 발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 증상을 보인 접촉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신고와 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의심 환자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우한시 방문자 14명은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사람끼리도 전염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선 우한을 넘어 각지에서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진까지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환자가 있는 지역의 출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공식 인정한 것.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하고도 열흘 만입니다. 第二个特点呢，就是什么呢？就是它是一个目前呢已经证实了有人传人，是在2个地方，一个在广东，一个在 광둥성에서 나온 환자 중 2명이 우한에 간 적이 없는데도 이곳을 다녀온 가족에게 감염됐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감염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15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자 중국 정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확산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한 등 후베이성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광둥성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한국과 일본, 태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남성이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되는 등 중국 밖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상황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포할지를 논의합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우한 폐렴이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놓고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우한시에 사는 20대 폐렴 환자를 화상통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에 감염됐지만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3살 진천량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건 지난달 24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当时症状是头晕、头痛、无力，然后四肢酸痛。因为当时我也不知道有肺炎这个事情，肯定就是说当感冒去进行一个对待。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고 나흘 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일. 통증이 너무 심해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回家的路骑自行车。 回家的路上路过了一个华南水果厂，就是去逛了一下，然后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누나가 있어서입니다. 一动就会剧烈的咳嗽，就基本上就是说动不了，呼吸困难就胸闷，然后需要吸氧。 다행히 누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였을 뿐 감염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염된 곳으로는 우한 폐렴의 최초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화난시장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当时有医生2个保安把他拦住，就说不准他进，他还是非要进来，就是说，每天就给我喂水喂饭。 입원 18일 만인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진 씨는 현재 우한 시민들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就是说，大街上就是说70%、80%的人都戴口罩了，然后的话，大家都尽量的就减少，尽量的就不出门。
마지막으로 몸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검역이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네, 우한 폐렴은 아시다시피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공항 측은 모든 단계에서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열감식 카메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입국자가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독 횟수도 보통 평소의 두 배로 늘린 상태입니다. 우한에서 오는 직항 승객의 경우 감시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들이 비접촉 체온계를 가지고 승객을 한 명씩 체온을 측정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확진 환자도 이 같은 단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입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우한에서 오는 직항편은 일주일에 한 8편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은 하루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가 3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번 주엔 중국의 명절인 춘절이 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평소보다 2~3배 정도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검역에서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어제부터 지역사회 감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 이 환자가 우한을 거쳐서 오는 건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에 가는 경우에는 정통시장은 이용하지 말고 중국 병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는 우한 폐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NCOV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요? 네,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예, 앞에 2019가 붙으면 2019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는 폐렴이 그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예. 2012년에도 있었잖아요, 이 신종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정식 이름을 갖게 된 게 바로 메르스입니다. 예, 둘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예. 뿌리가 같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일단 메르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독성에 강한 축에 속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8명이 숨졌는데 그중 20명이 한 달 안에 숨졌습니다. 예. 지금 이번 우한 폐렴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는? 숫자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요. 예, 3주 만에 295명의 환자가 생겼고요. 그중 6명이 숨졌으니까 예. 사망률은 5% 정도 됩니다. 예. 메르스보다 높지는 않은데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합병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가 더 위험하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보 좀 더 올라가 보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사스도 있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예.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태양에 이글거리는 그 테두리를 닮았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바이러스로 진화한 건 사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300명이 넘게 숨졌기 때문에 예. 국가적인 문제였고요. 이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가 바로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에 있습니다. 아, 연구소가 있는데 우한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다.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비밀주의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정보 공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중국 정부의 정보 공개 문제인데요. 예.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 정부와도 겹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인데요. 당시에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환자들이 감염이 되고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는데 내놓기에 부적절한 대책이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정보 공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작년 이제 지난해 말일에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당시부터 이미 27명의 환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예. 이때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환자가 점점 늘면서 제한적으로는 전파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예. 의료진까지 감염된 뒤에야 밀접 접촉자 사이에선 감염이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사람끼리도 감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정부도 대응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예. 바이러스 검체가 늦게 도착을 해서 그 검사가 어려웠고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저희와의 통화에서 답답함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이제 환자 정보나 상태를 좀 알아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그렇겠죠. 텐데 예. 그런 게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은 1339로 정했습니다. 예, 전화번호네요. 네,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번호입니다. 사실 검역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우리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잠복기라 증상이 없는 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로 확산이 되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검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인천공항도 연결을 했는데 이번 주에 춘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동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예.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가지 말고 1339에 전화를 먼저 해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예. 중국을 방문했다가 뭐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상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2015년의 메르스 때처럼 의료기관 내 유행이 생기거나 난리가 나는 거죠. 예. 1339 잘 기억해야겠네요.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